네, 안녕하십니까. 무리함수, 물리스터디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16번째 시간이 됐네요. 어, 넉 달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월 초부터 시작을 1월 초인가요? 1월 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월 초가 되었고요. 오늘, 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자기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전기장의 정의만으로부터 그 가우스 법칙을 유도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오늘 박민거 선생님께서 특별히 그 전자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을 따로 한 차례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또 오늘도 뭐 항상 뭔가 100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만 준비를 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공업수학이라던가 어떤 벡터 미적분 같은 거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되게 평이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뭐 컬이라던가 그런 거 정의도 원래는 다 정리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딱 페이지만 할당해놓고 이제 앞뒤만 채워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알아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벡터, 이제 미적분학, 그리고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서 그 첨자, 대부분 최대한 이제 첨자 같은 거로 표기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가고 있고요. 약간은 나중에 이런 듀얼 벡터 같은 거를 이제 좀 포함했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이 양념을 쳐놓으면은 그런 이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위키피디아 이제 캡처해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런 것, 이 벡터 이제 벡터 공간의 이제 공리를 만족하는 애들 이제 벡터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소시에이티비티도 있고 뭐 벡터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아벨리안 그룹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실은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이제 어떤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분배 법칙 같은 게 잘 성립하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근데 저 스스로는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저희가 화살표 공간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이제 어떤 특정 뭐 정의역을 딱 픽스를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수적 전체로 둘 수도 있고 그 함수들을 모아놔도 이제 뭐 벡터 공간이 된다던가 수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함수들도 전부 다 이제 어떤 슈퍼 화살표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이긴 한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비워놨다가 이제 안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은 저희가 어떤 A라고 하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거는 저희가 I,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들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 반복이죠. 이 매우 샤프한 가우시안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제 돼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가우시안 함수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베이시스를 이룬다면은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멀 썸으로 제가 어떤 매우 샤프한 어떤 가우시안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시그마라고 하는 이제 언설턴 뭐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면 저는 이제 처음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이거는 이제 슬로피한 이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슬로피안 이해로든 아니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든 이제 벡터 공간의 정의를 만족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전자계약이 오늘은 목표이기 때문에 R3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노테이션이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에서 벡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것이 좌표계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물리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벡터를 n 튜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CS 같은 걸 할 때 이제 뭐 어떤 데이터들 퍼뮤테이션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이 코에피션트만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좌표계를 뭐 변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저희에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R3가 있으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베이시스를 바꿔도 똑같이 이걸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건 전부 다 이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신성한 무언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이거랑 특정 이거 저희가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나타낸 거랑 어떤 논 스탠다드한 다른 베이시스에서 나타낸 벡터는 똑같은 거를 지칭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컴포넌트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자체는 이제 베이시스 체인지에 대해서 바뀌지 않고 컴포넌트는 변하더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긴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하나는 다 프로덕트고 하나는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죠. 이제 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심플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퀴밸런트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거를 많이 적어놨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암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벡터 연산 그 벡터랑 컬럼 벡터로 나타내서 이제 트랜스포즈에서 딱 겹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스무스하게 된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조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가운데 끼워 넣어서 제가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이제 똑같이 패럴럴하게 제가 인덱스 측면에서 이렇게 적었지만 억지로 이제 크로네커 델타 크로네커 델타는 혹시나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되는 대상을 저희가 크로네커 델타라고 했고 크로네커 델타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바리언트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일단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너 프로덕트라고 굳이 안 하고 이 닷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너 프로덕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예시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나중에 전자기학 말미에 스페셜 렐레티비티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하다는 성질이 이제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실 텐데 특수 상대성 이론 등으로 가면은 사실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정말로 수학에서 말하는 이너 프로덕트하고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수학에서 이너 프로덕트 관점으로 증명해 놓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통할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 증명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말을 조심해서 하는 바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이변수 함수, 이변수 매핑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양쪽 칸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멀티 리니어 펑션 매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필드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벡터 두 개를 받아서 이제 실수를 뱉어주는 그런 함수로 제가 생각을 할 거고요. 이걸 제가 이제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길이를 재주는 그거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벡터 두 개를 이제 넣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보면 얘는 벡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스칼라에 대해서는 스칼라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리티를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AI라고 하는 첨자들은 전부 다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BI라고 하는 이 첨자들은 또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를 뭐 이 트랜스포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탠다드한 베이시스를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맞겠죠. 이런 매트릭스 엘리멘트라는 식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고 뭐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행렬의 이제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게 된다. 이제 A는 벡터였기 때문에 A랑 B는 컬럼 벡터고 이제 G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제 이제 저희가 방금 같은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닷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 매트릭을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로 택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던 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 설명 없이 일단 오늘은 그냥 수학 메소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매트릭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고려를 하는 거냐면 저희가 시공간이 t, x, y, z로 표현이 되는 시공간 벡터가 있을 때 시공간 벡터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그 작업을 취해주면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좀 더 정확하게는 로렌츠 부스트에 대해서 인바리언트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로테이션 뭐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바리언트한 이제 그런 어떤 길이를 재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게 그거이고. 네, 혹시 그 로렌츠 부스트에서 혹시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T 그 시간축이랑 공간 그 시간 공간 좌표로 뭔가 변환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X는 T는 1차원이라고 하면 X는 혹시 몇 차원인 걸까요? X는 아, 3차원인가요? X가 어떤 얘기죠? T가 1차원이다라는 얘기는 혹시 어떤 그 이제 T가 시간을 보는 거다 보니까 T는 이제 실수가 들어갈 거고 근데 여기 빨간색 밑에 쓴 게 스몰 x가 그 XYG에서의 X인지 아니면 XYG 묶어서 이제 걔를 이제 공간 좌표로서 아, 보는 X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조금 표기법을 이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특별한 방향으로만 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부스트식이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거는 쓰면은 아마 못 알아들으실 확률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거에 확률이 높지만 이거는 본 적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네. 이거는 또 그럼 X 방향으로만 부스트가 있다. 예, X 방향으로 그런가요? 부스트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유- 그래서 그 네. V가 뭔가 속력 같은 네, 뭐 V가 그런, 속력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암묵적으로 그 C를 1로 둔 겁니다. 광속을 1이라고 두고 지금 전개를 했습니다. 지저분해지고 싶지 않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모호했던 게 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네. 뭐였지? 오늘은 유도는 안 합니다. 로렌츠 변화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다 프로덕트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뭐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면 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내적이라고 굳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내적을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내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가 있죠. 아우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쓴 건데, 이제 흔히 많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엡실론 IJK라고 하는 레비치비타 심볼을 집어넣어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이제 레비치비타 심볼 같은 경우는 1, 2, 3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클릭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를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혹은 사이클릭 기준으로 이분 퍼뮤테이션을 했을 때 이제 부호가 1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오드 퍼뮤테이션을 하면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1, 2, 3이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똑같은 게 이제 두 번 이상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제로를 주는 게 바로 이 레비시비타 심볼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IJK를 가지고 이제 볼륨 폼으로 이해하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래 잠깐 가볍게 언급은 할게요. 특징이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안티시메트릭하다는 그런 게 있겠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쓰려고 하는데, 인덱스가 두 번, 세 번은 저희가 할 때는 안 나올 거고요. 똑같은 인덱스가 두 번이 나오면은 서메이션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위아래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래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일반적인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런 놈과 오토고날 변환을 고려할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나누지 않지만 그 특수 상대론이라든가 다른 걸로 가면은 위아래 첨자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계속 강조하신 그 파서티브 데퍼니트가 깨진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거리를 잽는데 음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더 들은 편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공간 특수 상대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제가 많은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부호를 통째로 반대로 쓰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t랑 x가 이제 0,0이라는 점이 있고 1,0이라는 점과 0,1이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거 둘 사이에서 이제 미와 같은 거를 구하면은 제가 델타 t제곱 마이너스 델타 x제곱 마이너스 델타 y제곱 마이너스 델타 z제곱인데, 이제 yz 생각 안 하니까 이것만 고려를 할게요. 이거를 고려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 나오죠.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언제 0이 나올 거냐면,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따라가면 이제 0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는 t는 이제 x에 해당하는 그런 점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c를 광속을 1이라고 제가 두는다고 했기 때문에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어, 우리가 x는 vt인 건데 음, v가 c인데 1인 거니까 t 이렇게 돼 있는 점은 이제 광속이 아니 빛이 라이트 트레젝터리라고 할까요? 해당하는 게 이제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빛이 지나가는 곳이구나. 음,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저걸로 정의한 거리가 0이다. 음, 이거를 제가 델타 S, 제가 S제곱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S가 0,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S가 마이너스, 여기 이쪽은 S가 플러스, 뭐 이런 이제 지점들이 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혹시 윤현민 선생님, 네. 아, 네, 맞습니다. 그, 여기서 G, 그 매트릭 텐서를 행렬 나타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이 뜬다라는 게, 혹시 그 시간의 그 과거를 못 돌아가는 약간 그런 거랑 연결이 되려나요? 되게 나이브한 선에서 생각난 질문이라서, 나이브한 선에서만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과거로 못 돌아간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뭐 맞긴 한데, 그거는 제가 로렌츠 변환까지 얘기를 해야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아, 그, 이제 점점 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라이트 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빛이 통과하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거보다 안쪽은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여기보다 거리를 조금 간 점이잖아. 여기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빛보다 느린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내가 광속으로 가도 도달 못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영역은 이제 절대 어떤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고, 먼 미래에 가서 어딘가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신호를 쏴가지고 도달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내가 이 원점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랑 관련된 그 얘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로렌츠 변환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얘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얘들은 이렇게 이런 쌍곡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같은 점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두 이제 사건이 사실은 이제 선호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이제 뒤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차피 둘은 뭐 서로 간에 이제 절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막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 보면 무슨 패러독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러독스는 거의 대부분 이제 빛의 전달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는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림 그려주시고 이야기 꺼내주신 것만으로도 좀 네. 큰 그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따로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위에서 그 G라는 행렬을 정의하실 때 네,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하나의 원소가 그러니까 그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 이 시공간이라고 볼게요. 시공간의 각각의 그 베이시스 벡터의 내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그 제가 기억하는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내적의 정의가 그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의 내적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길이를 정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길이가 음수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내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여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조건이 여기는 안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저희 그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셨던 그 장현철 박사님, 이 사실은 더 전문가일 텐데, 왜냐하면 상대론의 수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리만니아 매트릭, 뭐 리만디아 그쪽으로도 이제 그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라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래 이거 시작도 이너 프로덕트라고 썼다가 지우고 닷 프로덕트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니까. 그게 좀 독특한 점인데, 사실은 저거를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처럼 바꿔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시간축에 i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론 관련한 옛날 문헌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를 해요. 음. 그 x, y, z, i, c, t, c를 이제 살려서 한번 적어볼게요. 어차피 옛날 노테이션 쓰는 김에. 그러면은 그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c제곱 t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매트릭 자체는 이걸로 놓는데 어차피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제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론에서 이제 인바리언트한 값은 이거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형태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피해갈 수는 없다. 뭐 아, 근데, 그, 아, 네, 아, 네, 말씀드린 죄송한데, 저게 옛날 표기법이었네. 왜냐면 사실, 그냥 학부에서 교양 수준으로 배울 때는 그냥 딱 저렇게 허수 껴가지고 그냥 저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게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저게 좀 아웃데이트한 그런 느낌의 표기법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시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공간에다가 플러스를 붙일 것이냐 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아, 사실은 상대로운 교과서를 보면은 시간을 마이너스로 놓고 나머지를 플러스로 주로 두고 입자물리 쪽 교과서를 보면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상대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음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 뭐 둘 다 매력적인 표기법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굳이 여담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이걸 X1, X2, X3, X4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런 매트릭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반대로 와서 X0, X1, X2, X3 해놓고 얘를 T로 이제 아, I를 쓰는 T랑 그냥 T는 우리가 구별해서 쓴다 해서 이제 T0라는 지위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사람들 마음이에요. 음, 4번에다 두시고 그냥 뭐 아예 안 붙이시고 쓰시는 분도 있고 음. 그 다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적고 넘어갈게요. 저 여기 아인슈타인 컨벤션, 사실 네, 저는 그,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고, 이렇게 쓰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네, 그냥 이걸 딱 보면, 원래 앞에 예를 들어서 맨 밑줄에 있는 식을 보면은 저렇게 써 있는 거, 맨 왼쪽에 있는 저걸 네, 보면은, 그냥 IJK에 대해서 전부 다 서메이션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 알겠습니다. 표기법이 뭐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 건 당연히 아닌데요. 첨자가 한 3개, 4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시그마를 내가 꼭 써야 될까라는 이제 그 의문이 들면서 처음에 거부하시던 분들도 이제 갑자기 쓰고 싶어지는 그 마법이 생기지 않을지. 일단 해보면 이제 왜 이걸 쓰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 뭐, 계속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 원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정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열심히 써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욕하겠죠? 뭐, 다른 콜디네이트에서는 이게 다르게 써지지만 이제 일일이 기억을 하고 다니진 않고요.
아, 무슨 소리야. 사이클릭 했다고 하겠습니다. 바꿔가면서.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텐서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나중에 넘어가면요. 기하학적인 걸로 넘어가면.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항등식부터 한번 연습을 해서 좀 편안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하는 데를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닷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BI니까 이제 왼쪽과 같은 식으로 써질 거고, 아우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레비치 비타 심볼을 사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칼라 삼중곱, 삼중곱이라고 하는 A 닷, B 크로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A랑 BC의 이제 곱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 번째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순서만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많이들 이제 보셨을 만한 걸로 어떤 다음과 같은 B, C, A.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패럴로 파이프의 오리엔티드 볼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BC의 순서를 바꾸면.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이런 관계식을 나온다는 거를 사실은 여기 있는 레비 시비타 심볼로부터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리엔티드 볼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서서 저희가 외적 외적 그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A랑 B를 외적을 했을 때 그 저거 마른 목골의 넓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벡터를 이제 수직하게 가지고 가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외적의 방향을 정의할 때 저렇게 방향을 정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적의 방향을 정의한다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내가 볼륨을 잡을 때 어느 쪽 방향의 플러스인지를 동시에 정의하는 거랑 같은 이퀴밸런트 한 거고 외적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했다면은 그 모든 정의가 이제 반대로 가야만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나사 법칙으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정의를 할 것인가, 왼나사 법칙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오른나사 법칙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쭉 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엡실론 IJK라고 하는 거는 이제 IJK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저 어떤 크기 일자리 볼륨, 어떤 큐브의 오리엔티드 볼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되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장난질을 쳐가지고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사실은 뭐 그냥 위에처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저게 오리엔티드 유닛 볼륨에 해당을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저게 사이클릭일 때 1이다. 그리고 이븐 퍼뮤테이션일 때 1이고 오드 퍼뮤테이션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오른나사 법칙을 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게 나오면 0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3차원 볼륨을 기술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두 개가 이제 이 세 개가 어떤 코플래너 하면은
물론 여기서는 정확하게 같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세 개의 벡터가 다음과 같은 플레인 위에 세 번째 벡터가 같이 있어서 리니어 컨비션으로 나타나면은 얘는 이제 어떤 넓이까지만 만들고 볼륨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관련해서 계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등식. 이것도 일반화된 버전이 있긴 한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부등식이 이제 계산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사실은 이 증명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뻘짓이고 조금 더 좋은 기하학적 증명법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i가 같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크로네코 델타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쪼개고,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어떤 벡터? 벡터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볼륨에 해당하는 거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이제 벡터 두 개의 내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i, 아, 이거를 보면은 j, i, l, m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크로네커 델타로 치환하고 나면은 아, 얘랑 얘랑 뭐 같다 뭐 그런 거는 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장난질입니다.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 이거 두 개의 벡터가 이제 평행하면은 그러니까 나란히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1이고 이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두 개가 어떤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사실은 저희가 단위 벡터 XYZ 기준으로 단위 벡터 세 개 좀 외적하면 어차피 또 다른 단위 벡터 나올 텐데 그러면 수직하게 가리키고 있으면은 이제 0인 거고 같은 방향이면 1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1 이게 세 가지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개가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려면은 다 따져보시면은 똑같은 이거 두 개 각각 똑같은 경우가 아니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또 사실은 이 경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두 개가 서로 직교하는 경우에는 0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충실히 재현해주는 조합은 다음과 같이 이제 크로네커 델타들의 조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i가 있으니까 얘들은 더미 인덱스니까 이제 사라지는, 없는 거고요. 최종 결과에는. j, l, jl, km, km 이렇게 붙고 오른쪽은 이제 순서 딱 뒤트는 거를 빼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3중곱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은 이거를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 다음과 같이 k로 넣고 aj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고요. 아, 제가 이제 혹시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 같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i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뭐냐 단위 벡터까지 포함시켜 갖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걸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또다시 레빗 시비타 심볼이 나오기 때문에 빼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사이클릭 성질에 의해서 K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해보면은 레빗 시비타 심볼 두 개짜리.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질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쫙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 얘는 B에게 붙고 얘 둘은 내적을 하는구나. 얘도 C에게 붙고 얘 둘은 내적을 하는구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백캠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저희가 인덱스 계산을 하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듣고 넘어갈게요. 질문은 아니고, 그, 방금 보여주신 게, 전에 그때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하면서, 네, 이제, 어려운 엑서사이즈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했을 때는, 제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은, 되게, 정말 그냥 그 벡터 계산, 그 슬롯 계산에 완전 의존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꼴이 완전 더럽게 나오고,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이 랩치비타 심볼 꺼내고 하는 것들로 보니까 이제 많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그, 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또 그냥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 얘가 B랑 C로 이루어진 평면이고,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하면은 어떤 A에는 수직한, 아니죠. 제 말을 잘못했는데, 얘는 B랑 C로 이루어진 거에 수직한 그 어떤 방향이고, A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또 수직한 거를 하면은 B랑 C의 선형 결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쫙 볼을 좁혀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B랑 C 선형 결합으로 쓴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다른 거랑 내적을 했던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방법론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그레디언트 컬 이런 것들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그냥 벡터 가지고 벡터 아이덴티티를 할 때는 순서를 막 섞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미분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갑자기 왼쪽으로 뺀다거나 왼쪽에 있는 얘를 이제 따로 괄호 처리 같은 거 없이 미분 연산자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버린다거나 하는 일은 이제 좀 조심해서 테크닉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나블라 연산자,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의 컬은 0이다. 그리고 컬의 다이버전스는 0이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디퍼런셜 폼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제가 아마 푸엔칼의 아이덴티티 뭐 이런 식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벡터 칼큘러스 레벨에서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비치 시비타 심볼을 사용해서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파셜 KF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서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IJK 전부 다 이제 다 서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IJK로 부르건 순서를 바꿔서 IKJ로 부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우고 J랑 K 순서만 잘 유지를 해주면은 제가 이걸 KJ로 썼어도 사실은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똑같은 서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미 인덱스 이렇게 체인지를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더미 인덱스가 아니고 진짜로 한번 제가 바꿔보면은 저희가 파셜 데리비티브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K, 파셜 K, 파셜 J를 파셜 J, 파셜 K로 바꾸고
레비시 비타 심볼을 안티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바꿔서 마이너스가 붙는 꼴로 이제 써보면 이거는 뭐냐면 위에 이거랑 이게 같은 건데 마이너스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이 되는 거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뭐 그 아래 있는 것들은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연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전자기를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있으면은 이 앞에 1단원에 있는 공식 모음집을 매번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절반 했거든요. 40페이지인데 뒤쪽 20페이지는 제가 앞에 다른 거 붙여넣기 하느라 그런 거고 실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먼저 간략하게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코멘트 없으시면은 제가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변수라던가 복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나요? 제가 지금 그 리만 복수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원래는 제가 그 이기잼플 여기다가 다 옮겨 적어 놓으려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계속 거기서 강조되는 테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 스톡스 시오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시오렘 오브 칼큘러스 그리고 이제 어떤 라인 인테그랄에서의 이제 그 정리 그리고 뭐 그린 정리 아니면 뭐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펀더멘털 시오렘 오브 칼큘러스의 어떤 다변수 아종인 거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톡스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스톡스 시오렘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V는 어떤 볼륨, 라인, 서페이스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제 파셜 V는 그걸 보통 바운더리를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데리베티브라고 일단 어떤 모종의 데리베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V를 라인을 고려하면 라인 인테그랄이 나오고 서페이스 고려하면 스톡스 시름이 나오고 볼륨이 나오면 이제 다변 시오림이 나오는 건데 전부 다 이제 오리엔티드인 경우를 제가 고려를 한번 해보면 가장 먼저 이제 그냥 실수축 위에 이제 선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는 딱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어떤 이제 df dx라고 하는 거를 내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 값은 경계면에 있는 값들로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마이너스, 끝점을 이제 플러스로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인 경계면 빼기 마이너스인 경계면 같은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어떤 여기선 포텐셜을 처음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어떤 포텐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어떤 커브 C를 따라서 이제 라인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증명은 없이 다음과 같이 두 점의 포텐셜의 차로 나타난다. 저희가 물리에서 이쪽이 1이었으면은 이쪽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차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이건 역시 어떤 바운더리 사이의 이제 차이로 표현이 된다. 또 스톡스 정리 같은 경우도 그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제가 어떤 커브 C라고 할까요? S라고 하는 서피스가 있을 때 이제 그거의 어떤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커브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금 라인 인테그랄을 전개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f의 컬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을 해준 거랑 같게 된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거를 이제 적분을 했을 때 바운더리에 있는 값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발전 정리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그잼플을 쫙 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바빠서 시간 관계상 그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음과 같은 개념 자체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썼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하면은 좀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다변수 미적분학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걸 꺼내오진 않았지만 복수 홈워크 1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복수 함수 가지고 컨투어 적분하는 거 빼고는 앞에 있는 것들 한번 다 풀어보길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아마 대략적인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하다가 원래 원래는 이제 그냥 면 이거 한 거랑 좀 쉬운 걸로 스피어 가지고 이제 적분한 것까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디스코드에 이거 홈워크를 보시고 한번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넘어가요. 일단 코멘트로 아까 그 적분이랑 그 스톡스 시어림 보여주신 이 한 장 페이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요. 보자마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적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홈워크 1번이 제가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막 받아놓아가지고 그 가우시안 커베처까지 계산하는 그거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이따가 디스코드를 한번 아웃시아 거부차 열어서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 네. 다른 건가 보네. 아, 네. 저 이따가 디스코드를 한번 컴퓨터로 공유를 할 때 디스코드를 열어서 한번 어떤 건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복소 그 리만 복소 그 최근에 시작한 그거에 있는데 그 보니까 홈워크 자체는 예전에 주셔가지고 한 달 전으로 가야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이. 이따가 이제 혹시 못 찾으시면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제가 어차피 좀 빈대를 좀 채워야 되긴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 일주일 이내로 제가 디스코드에 올릴 거기 때문에 PDF를 일단 이쪽은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그 적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제 디렉 델타처럼 이제 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 너무 두서없이 지나간 분들은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내가 디렉 델타 함수로 디스트리뷰션으로 아이덴티파이 했구나 라는 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린 펑션도 전자기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니까 프리의 변환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린 펑션 메소드를 쓰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오늘 볼륨이 너무 많아지는데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RN이 있을 때 가장 유명한 이너 프로덕트인 다 프로덕트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내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하고 하면은 어떤 길쭉한 이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A, B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예의 이제 거리의 제곱을 주는 게 이런 다 프로덕트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건 좌표계를 회전을 하든 아니면 좌표계를 두고 얘를 어떤 세타, 어떤 파이 이런 각도에 따라서 회전을 하든 이제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던 거고 똑같은 이유로 모티베이션을 받은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라는 개념이었던 거고요. 제가 로렌츠 부스트를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좀 덜 생기셨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인바리언트 하다라는 거는 아마 직접 해보시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yz는 빼고 t제곱 마이너스 x제곱만 계산을 해보고 v는 1 마이너스 제 c를 1로 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로렌츠 팩터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바리언트 하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혹시 어디서 보면은 첨자라는 게 위아래로 써야 된다는데 왜 아래로만 써왔느냐? 그리고 왜 어느 순간에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이제 매트릭 G라고 하는 거를 어떤 바이리니어 맵, 그러니까 멀티리니어인데 이제 두 칸만 있으니까 벡터 두 개를 받아서 이제 실수, 뭐 복소면 이제 복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수를 뱉어주는 어떤 바이리니어 맵이라고 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두 칸 중에 한 칸을 비워놓고 한 칸을 미리 채워 넣은 거를 통째로 어떤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면은 바이리니어 맵이 아니고 이제 너만 오면은 이제 실수가 되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리니어 맵인데 리니어 펑셔널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벡터를 받아서 그 필드 뭐 아니면 리얼 넘버 실수를 뱉어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리니어 펑셔널, 뭐 코벡터, 듀얼 벡터, 원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는 제 실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V는 이제 벡터일 때.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그 필드에 대해서 스칼라베 같은 거 넣어주고 뭐 분배 법칙 등등등등 해보면은 아 얘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듀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뭐 여러 표기법이 있지만 V 스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아, 저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리니어 바이리니어 맵 G가 있고 제가 어떤 V의 원소 A 벡터가 있을 때 두 칸을 다 넣으면 실수인데 각각의 칸에 대해서 리니어리티가 보장돼 있는 맵으로 제가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칸, 뭐 두 번째 칸도 상관없죠. 어차피 시메트릭하게 정의했으니까. 한 칸에다가 A 벡터를 박아놓고 제가 이거를 이 나머지 칸을 두면은 얘는 아까 말했던 리니어 펑셔널, 그러니까 V 스타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논 트리비얼한 얘기인데 어떤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단과 같은 이제 원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유니크한 B가 이제 존재를 해서 유니크한 게 이그지스트 하는 거죠. 그 매트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B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Ridge Representation Theor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 증명을 옮겨 적으려다가 힘들어서 이제 말았는데 기대수 34강에서 36강 영상을 이제 보고 오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아무 푸사이나 잡으면은 다음과 같은 거를 만족을 하는 이제 오메가가 존재를 유니클 이그지스트 한다. 유일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팅에서 G가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성립을 하는가?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수 상대론에서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언젠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고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너 프로덕트라면 된다는 게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이너 프로덕트가 아닌 그런 로렌츠 공간,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바리언트한 매트릭에서도 이게 되는가는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저는 된다고 믿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 그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저도 기대수 예전에 할 때 이 부분에서 참 그 직관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도 없지만,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 V스타라는 게 리니어 맵을 전부 다 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소들은, V스타의 원소들은 이게 내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적이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것까지 다 허용을 한다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어떤 행렬, 그러니까 중간에 행렬을 끼우는 것으로 다 그 바꿀 수 있나요? 그 행렬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도 그래도 나름 깔끔해 보이는 행렬이잖아요. 네. 아무 행렬이나 되는가 제 생각에 그건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뭐 아이겐밸류가 이제 다이고날라이즈 했던 아이겐밸류가 한 4개 중에 한 2개는 0이고 막 이러면은 그건 좀 이제 또 다른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벡터가 있어도 실제로 길이 성분은 기여를 못 한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프로젝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좀 더 작은 공간으로. 이 등등등등 세팅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그때그때 좀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 그때 궁금했던 게 네, 그, 그러니까 백동원간에서 필드로 가는 리니어 맵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내적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적 말고 뭐가 있지라는 거를 그때 기대수 일기였는데 음, 그때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네네. 그쵸. 이제 뭐, 그냥 X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리니어 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Y 트랜스포즈 X 뭐 이런 거가 일단 내적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니어 맵이 되는 거였잖아요. 실수를 주는. 네.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정의역은 뭐 적당히 줘야겠지만 뭐 이거도 리니어 맵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아, 내적처럼은 안 보이지만 리니어 맵이죠. 이것도. 그래서 흔히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재미는 없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얘는 이제 너 1 곱하기 GX FX처럼 이제 해서 여기는 이제 Y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서 했던 거니까 뭐 GX를 이제 끄집어 와서 GX 뭐 이런 장난질도 이제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맵이 되니까 나는 그리고 옆에 이제 들어올 한 자리를 남겨놓고 이거를 이 모종의 리니어 맵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혹시 또 뭐 좋은 예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좀 또 하려고 하니까 맨날 쓰던 거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좋은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 그 몇 주 동안 붙잡고 있었던 사실 그 변분법에서 나오는 사실 범함수가 그냥 영어로 네, 하면 펑셔널이어가지고 네네. 네네
그거랑 저거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쵸. 적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리니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리니어하기만 하면 이제 리니어 펑셔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네요. 네.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복수수로만 세팅을 바꿔도 이제 똑같은 거 복붙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이거의 복수수 버전 아니면은 거의 안 써서 저도 좀 상상력이 빈약하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기 네, 그 좀 전에 적어주신 저 F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저기로 보내는 거 그 저것도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함수의 내적을 정의할 때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 않나요? 그쵸. 사실은 이게 함수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저것도 결국 내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궁금한 거는 내적이 아닌데 아, 그 리니어한 함수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증이었던 거고 근데 아까 사실 예시를 하나 주셨어요. 아까 그 그 시공간의 그 내적이 아니지만 어쨌든 리니어하다는 그걸 예시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장된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V스타의 원소라면 네. 어떤 함수일 거고 그 함수는 항상 G라는 아까 적어주신 4x4 행렬과 같은 그런 행렬의 형태로 적을 수 있는가? 라는 게 원래 궁금증이기는 했는데 음, 어, 리니어 맵이라면은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네네 되지? 이게 리니어 매핑인 이상은 네네 그 사실 행렬을 잘 이제 좀 쪼물딱 하면은 거의 될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네네 행렬의 형태로는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 차원이라는. 음, 네. 이게 함수를 건드리기가 무서운 게 함수는 유한 차원이 아니라서 조금 무섭기는 한데 저 함수는 오퍼레이터 같은 애들을 잘 잡으면 될 텐데 네. 항상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빗나갈 건지가 뭐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이 학위 소지자분들, 수학 학위 소지자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리니어 매핑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A 벡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다고 놓고 1, 이제 프라임이 없는 좌표계는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고 프라임이 있는 좌표계는 이제 30도 회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는 길이가 2고 60도 원래 1번 축하고 60도 이제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번 좌표계, 그러니까 언프라임드 좌표계의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 프라임드 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될 거라는 거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거 크기가 원래 2였잖아요. A의 크기가. 자세히 보면은 이거랑 이제 이거의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 잠시만, 내가 맞는 소리를 하는 건가? 제가 이거 결과는 맞는데 중간에 계산 틀렸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이 틀렸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사인은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루트 3. 여기는
2분의 1 루트 3, 1 해서 루트 3 되고 뭐 그런 식으로 A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맞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벡터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 저 E1이라고 하는 벡터는 저런 선형결합으로 됐구나.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는 뭐 저런 선형결합으로 됐구나. 그럼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 벡터로 그냥 강제로 이제 행렬꼴로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둘 다 똑같은 R 벡터에 의해서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같지? 라는 이제 처음에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는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물론 이런 표기법이 이제 얼마나 좋은 표기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그마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시그마를 쓰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행렬꼴로 이제 제가 강제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다음과 같이 R이라고 하는 예에 의해서 변했던 거고 사실 실제로는 쭉쭉쭉쭉 가보면은 아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저 행렬이 오소고날 행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들어맞는구나. 아구가 잘 맞는 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두 개는 같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저 코에피션트랑 저 베이시스가 동시에 이제 변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오소고날 행렬을 일부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부스트를 한번 제가 관찰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이상한 표기법은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K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이제 V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K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K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K라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일정한 속도로 V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일 거잖아요. 따라서 K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시간축 자체가 이런 일정한 속도 V를 따라가는 라인처럼 이제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고, 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생략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로렌츠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이치스 벡터는 아까 로테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잡아서 찍으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처음에 너무 간만에 이제 특수 상대론을 건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벡터가 안 맞는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미 이거는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려고 이 세팅을 잡았으면서 계산을 유클리드 공간처럼 하고 있었더라고요. 벡터를 잡을 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잡아서 하는 알파로 각도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비겁하게 인바리언트 하다는 걸 제가 강제로 때려 넣고 일단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T 다음과 같은 이제 거가 같다라고 놓고 로렌츠 변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T랑 X로 묶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T 방향 그 어떤 단위 벡터고 X 방향 단위 벡터다. 라고 저희가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묶을 수가 있고 제가 이거는 왼쪽
이거랑 반대죠. 이거는 T 프라임이랑 X 프라임. K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오른쪽은 지금 원래 좌표계에서의 T 방향 단위 벡터랑 X 방향 단위 벡터가 바뀐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역함수로 곱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 어차피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제 일부러 이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걸어놓고 인버스를 제가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앞서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로테이션을 다룰 때는 코에피션트랑 베이시스가 똑같은 벡터에 의해서 변환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오소고날한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얘는 오소고날 변환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제 매트릭을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인바리언트하게 만들어주는 변환이었기 때문에 얘를 전개를 하면은 저 그냥 바로 쓸게요. 얘가 쥐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게 이제 로렌츠 변환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차이가 났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럼 이 관찰을 가지고 제네럴한 트랜스포메이션 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반적으로. 오소고날이 왜 특별한가? 라는 관점을 한번 저희가 보기로 하면은 아까 저희가 듀얼 이제 벡터 같은 경우 듀얼 이제 벡터들이 공간은 리니어 펑셔널이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했고. 그럼 그것도 어떤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듀얼 벡터 공간에서는 저희가 벡터 공간이 딱 픽스가 돼 있는 순간, 캐노니컬하게 잡는 베이시스가 있어요. 어떤 베이시스냐? 크로네커 델타. 그러니까 X방향 이거에 대해서는 이 원에 대해서 대응되는 이제 그 방향, 듀얼 단위 벡터가 있는 거고, Y, Z 전부 다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런 베이시스를 저희가 캐노니컬 베이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듀얼 베이시스라고 부를까요? 듀얼 베이시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데 제가 여기서 벡터는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바뀌지만 벡터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듀얼 벡터 공간도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듀얼 벡터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만 컴포넌트가 바뀔 뿐이지.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제가 얘를 변환을 해요. A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행렬을 그냥 제가 컴포넌트로 적었습니다. 벡터 공간의 코에피션트는 얘는 인바리언트 하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환이 될 거고, 인바리언트 하기 때문에, 인브. 얘는 캐노니컬한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또 이제 눈치껏 알아서 변해야 될 거고요. 이거가 통째로 인바리언트 해야 되기 때문에 WI도, 오메가 I도 인바리언트하게 알아서 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만 타겟을 하면은 빵, 빵, 빵 하고 세 개가 타라락 변해야 된다. 캐노니컬 듀얼 베이시스를 유지를 하고, 벡터는 베이시스에 의존하지 않고 코에피션트가 이제 만 변한다는 저희가 가정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ABCD라고 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캐노니컬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얘는 다 리니어 맵이죠. 리니어 맵이기 때문에 자, 크로네커 델타가 있는데 얘는 캐노니컬 베이시스 트랜스폼된 베이시스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저기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CIK고 얘는 AJL 이거이기 때문에 앞에 이거 다 빼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지고 얘는 캐노니컬 베이시스였죠. 캐노니컬 베이시스였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K에 대해서 저희가 서메이션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C, A, 트랜스포즈, IJ를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아이덴티티인 거. 이게 뭐다? C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에 해당을 한다. 혹은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다. 라는 것을 하나를 픽스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 얘가 변할 때 지금 얘 픽스 했어요. 두 번째로 벡터는 인바리언트 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장난질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B 트랜스포즈 A 코에피션트는 이제 B에 의해서 변할 텐데 B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어이기 때문에 B 역시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가 인바리언트 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건데 뭐 IJ 더미 인덱스니까 뭐 인덱스 바뀌었다고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D 트랜스포즈 C가 아이덴티티여야 된다. 따라서 D는 이제 C의 트랜스포즈 인버스인데 C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D는 A와 똑같이 변해야 되더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V의 베이시스가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될 때, 이렇게 변환이 될 때, 듀얼 벡터의 코에피션트가 똑같이 변하고, 그리고 듀얼 벡터의 베이시스는 반대로 변하지만 이거는 벡터의 코에피션트랑 또 똑같이 변합니다. 아, 내가 베이시스 오브 벡터가 변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 때, 코에피션트 오브 듀얼 벡터 똑같이 변하고, A에 의해서 베이시스 오브 듀얼 벡터는 반대로 변하고, 또 코에피션트 오브 V도 반대로 변한다. 우리가 코라는 영어 단어는 똑같이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스 오브 벡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듀얼 벡터의 코에피션트는 똑같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끼리를 서로 코바리언트하게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만약에 부르고, 나머지 두 개는 콘트라 바리언트하게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부른다면은,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딱딱 둘둘씩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선언을 하는 거죠. 제네럴 트랜스포메이션 로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움직이는 얘들끼리 같은 첨자로 묶으면은 원래 V는 VI 이거였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너는 좀 껄끄럽게 위로 올라가. 왜냐하면 넌 반대로 움직이니까. 오메가 틸다는 얘는 이렇게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는 똑같이 아래에 써. 그 대신에 너희끼리 또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써. 그래서 저희가 기호가 인덱스가 위에 위치했냐, 아래에 위치했냐만 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을 한 거죠. 위에 있는 애들끼리는 똑같이 움직이고, 아래에 있는 애들끼리는 똑같이 움직이고, 얘를 기준으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바리언트, 이렇게는 저희가 콘트라 바리언트라고 부른다. 사실은 이게 텐서 처음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많이 헤맸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혹시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테이션은 안 변했어요. 근데 로테이션은 우리가 오소고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은 변환식이 이거였는데 오소고날 A면 A 트랜스포즈 A는 아이덴티티. 그러면 얘가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라는 A고 A 더블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얘가 A고 얘도 A인 거죠. 그래서 오소고날 유클리드 공간에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회전 변환을 한다는 거는 코에피션트랑 다 똑같이 변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걸 위아래로 쓰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저희가 뭐 아까 이런 거 하고 놀 때는 이제 첨자의 위아래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됐던 거죠. 그래서 특수 상대론을 제외한 학부 물리학을 할 때는 저희가 첨자의 위아래 같은 거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구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틀려요, 오히려. 왜냐하면 애매하게 공부를 해서, 아, 이거를 유클리드 공간의 벡터인데, 일반적인 3차원 벡터인데, 이거를 막 내가 위아래 첨자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나눠 쓰면은 뭔가 something different인가? 하고 이제 하면 이제, 바로 틀리고, 이제 정말로 호벡터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줘야 위아래 첨자를 구별해줘야 저희가 틀리지 않는다. 근데 전자기를 할 때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전자기를 특수상대론하고 엮으려고 할 때. 왜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위첨자, 아래첨자로 구별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내가 진정으로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3벡터를 다루고 있다면은 위첨자, 아래, 이거는 옛날 올드 버전이고 위첨자, 아래첨자를 다루고 있다면은 그럴 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 코베리언트, 컨트라 베리언트 얘기를 실은 그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네, 이제 제로 원 혹시 제로 혹은 제로 투 텐서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텐서 NM 텐서를 말을 할 때 뭐 네, 한쪽 그 파트는 콘트라 베리언트, 코베리언트 한쪽 코베리언트다 해서 그냥 뭔가 이름이 그냥 따로 붙였거니 하면서 계속 쭉 그거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베리언트가 같이 변화한다. 그리고 콘트라 베리언트는 그 변환에 대해서 반대로 변한다라는 게 이렇게 계산으로 좀 입력되니까 조금은 이제 아예 0이었던 그 감이 한 10 정도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이걸 올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계산만 해도 장땡일 것 같기도 한데 보통 그냥 생으로 하거든요. 근데 특히 물리학도들은 근데 좀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래 걸렸고.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너무 이제 두서없이 약간 툴박스처럼 했는데 중간에 스톡 정리랑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제 생각엔 구색 맞추기고 인덱스로 팍팍팍 계산하는 거랑 이제 나중에 첨자 그 텐서로 진입할 때 사실은 똑같이 가거든요. 이제 미분계 할 때는 여기 매트릭이라든가 이게 다루는 것들이 이제 다루는 포인트에 따라서 막 의존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다루는 방식 자체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제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리고 해봤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손으로 좀 따라 해보면서 손에 좀 익혀봐야 더 좀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혹시 네. 노트도 좀 올려주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 파일 노트, 그대로? 네, 노트는 제가 두 버전은 지우고, 아,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보면 옛날에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보고 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구 버전은 지우고, 완성 버전은 아니지만 일단 올릴게요. 아, 네, 일단 올리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완성이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거 없으시면 공유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어, 중간까지는 그래도 좀 따라가다가 그 듀얼 스페이스부터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멘붕이 왔는데 노테이션을 따라가지 못해서 멘붕이 왔는데 그게 음, 그 마지막에 해주신 거는 나중에 어디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특수 상대론 할 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미분기하로 이제 넘어간다면은 그때는 제 설명이 이제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요긴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근데 특수 상대론을 다시 벗어난다. 그러면 다시 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앞에 것만 중요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그래도 정립된 범위 안에서는 좀 물리를 수학으로 개인적으로 좀 기라성 같은 분이 해석해 놓으신 거를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그 정도는 표준적인 재미인 것 같습니다. 듀얼 벡터 쓰는 거는 특수 상대론 정도 할 때는. 네. 저는 저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가 항상 헷갈렸는데, 지금도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딱 중반부까지 이제 그 약간 벡터 칼큘러스 내용까지 알도 오늘은 좀 편안한 내용이다 하고 약간 편안하게 듣고 있었다가 약간 마지막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레코드를 다시 봐야겠구나라는 걸 딱 직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잘 찾아보시면은 어디 채널 곳곳에 그 조금 더 완전한 설명이 어딘가 우리 또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이 해놓으신 설명이 있을 거라서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 코베리언트 관련해서 제가 또 마침 요즘에 그 얼마 전에 방에서도 언급 나왔긴 했는데 그 수학의 중력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상대성 이론 이런 라인의 좀 수학적으로 다른 그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칼라비 야후 다양차 할 때 그 싱퉁 야후가 썼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이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약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축할 때 이게 제일 애먹었던 게 이게 모든 좌표계에서 약간 물리 법칙이 이 코베리언트 한 거를 구축하는 거에 좀 제일 공을 들였고 제일 애먹었다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그냥 전반적으로 물 연구할 때 약간 그 코베리언트함을 챙기는 게 좀 엄청 중요한 부분이구나. 사실 코베리언트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을 최근 했었는데 또 마침 코베리언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좀 반가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방금 그냥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부분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특수 상대론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뭐 기본적인 역학 전개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보통 원하는 게 텐서 형태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정식이 좌표계를 바꾼다고 이게 확 바뀌면은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텐서를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텐서도 아니 좌표계를 픽스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막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나는 텐서가 들어갈 수 있는 슬롯을 그냥 인덱스로 표현했을 뿐이야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심지어 좌표계의 선택에 의존하지도 않는 표기법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딱 픽스를 하면 코피션트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그 베이시스를 막 바꿔도 음, 모두가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 꼴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거고, 근데 그래 속으면 안 되는 게 대충 인덱스를 써놨다고 이렇게 코바리안트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음. 그 구성 과정에서 다 코바리안트 하지 않으면은 속을 수가 있어요. 어, 코바리안트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코바리안트 하지 않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레비치비타 시볼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예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저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낚시가 있다. 아, 뭐, 네, 아니, 저 코베리어트 한 게 그 고등학교 이제 물리원 때인가? 그때 저 배울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 정말로 나이브하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정 중 하나가 그 유명한 광속 불변 법칙하고 그 네, 그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가 다 똑같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심지어 사실 그 부분은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왔고 근데 그냥 대학 와서 이것저것 주워 듣다 보니까 저게 약간 그냥 코베리언트 하나를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약간 우겨 넣은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음. 아, 죄송합니다. 이어폰 낀 채로 지금 부업에 잠깐 와 있어서. 지금 뭐 디스코드에서 뭐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어, 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음, 아, 오늘, 스터디 뭐 하는 날이죠, 오늘? 뭔가 스터디가 끝나고 모이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김예나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뭔가 그런 건 아, 어, 그거군요. 티타임이군요. 아, 아, 오늘 후반부에는 좀 갑자기 아스트랄해지긴 했지만, 제 개인, 저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발표 너무 준비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지금부터 근데 그 약간 노출을 시켜드려야 나중에 만약에 그런 쪽을 좀 보신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디퍼런셜 포미의 그런 용어는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미분 형식 같은 용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하는 계산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속은 상태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어느새 별거 아니잖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기대수 2기가 이제 추상대수학 끝나고 선형대수학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네. 어, 그러니까 뭐 벡터 공간 이런 거는 다 했고요. 이제 대각화하고 그다음에 리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먼저 나오는지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머지 뭐,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두 달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다 같이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은 하는데, 네네네. 뭐, 그 비슷한 내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그때 가서 그래 뭐 저도 뭐가 좀 리스 네네. 레프레젠테이션은 이게 해서도 나올 텐데, 저는 사실 그 버전은 좀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제 머릿속에. 그냥 그 벡터 공간 버전만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혹시 더 그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